제가 어제 이야기했다시피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는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이 시간을 질질 끌면서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서 작전을 짜고 그에게 충성을 바치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비핵화를 핑계를 대면서 한반도에서 자신의 이해를 충분히 취한 다음에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는 핵 보유국이라고 배째라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상당한 부분을 얻어내기 위해서 한동안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제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는 그야말로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국의 전력을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쓰고 실제로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한미 휴전선에서의 전력을 그러니까 이 210 화력여단 같은 다연장 로켓 부대를 이 한강 이남으로 빼거나 또는 서해 오도를 방어하는 자주포 그리고 헬리콥터 같은 해병대 전력을 또 드러내거나 이런 한국군의 미군의 무장 해제를 도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훈련을 중단시켜서 훈련 없는 군대가 거의 무력화되는 부분들을 도모하고 있거나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하는 것은 휴전선 일대의 한미 감시망을 완전히 무력화시켜서 이젠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분계선 정찰을 중지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앙 군사 분계선 이 양측 60km 이내에 정찰기 비행 등 상대에 대한 정찰 활동을 하지 말자고 북한이 6월 14일 고위급 회담에서 제안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왜 한국은 북한이 군사회담에서 말을 한 내용을 비밀로 하다가 한 개씩 뒤늦게 알려지는 겁니까? 장사정포 철수 제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분계선 양측 40km 내에서는 전투기 등 한미 그리고 북측 군용기가 일체 이렇게 비행하지 말자라 하고 60km는 이제는 정찰기나 드론 같은 것도 띄우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서울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휴전선 일대에 있는 이 군사 협박 수단들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촬영하거나 감시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못하게 그것이 긴장 완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력화시키고요. 자,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뭔가 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3단계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있다. 그 3단계 계획이 뭡니까? 뭐 킬체인부터 해서 KMD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의 수뇌부를 척살하는 계획이죠. KMPR인가 뭐 그렇죠. 그 이거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면 1단계인 킬체인 즉 북한이 도발 징후를 보이면 도발 원점을 이렇게 완전히 날려버리는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킬체인을 하려고 하면 정찰을 해서 어디에 도발을 하려고 하는 이 장사정포나 북한의 방사포가 있는지를 알아야 킬체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은 가장 불편한 게 미제 글로벌 호크 무인 정찰기인데 이것이 한미 정찰 전력의 핵심이죠. 이게 이제 휴전선 일대를 알면서 북한에 숨겨놓은 예를 들어서 동굴 속에 있는 이 장사정포, 방사포를 다 자주포 등을 체크하죠. 그래서 북한이 이게 눈의 가시라서 DMZ의 평화를 구축하자는 명목으로 이런 이제 정찰 장비까지도 띄우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는 병력 후퇴까지도 이야기하면 평양은 군사 분계선에서 100수십 킬로고 서울은 군사 분계선에서 60km 이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휴전선에서부터 서울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정찰 장비도 없고 예를 들어서 포도 없고
병력도 없고, 그러면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서울은 그냥 백기 들고 곧바로 항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 내부에서는 전방 전력 변동을 신중해야 된다는 제기가 실무자들한테는 나오지만은 지금 국방부 장관이나 군 수뇌부들은 이런 사실조차도 쉬쉬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백악관 회의를 하면서 폼페이오 어디 갔냐, 북한 갔냐 농담을 하면서 이 북한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 출신 트럼프의 핵심 참모인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존 켈리 비서실장은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는 거의 포기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자, 연합뉴스에요. 3일 전에 트럼프 탄핵되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싱가포르에 따라갔던 백악관 2인자 켈리 비서실장이 거의 자포자기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켈리 비서실장은 미국 내에서 매우 신망이 있는 사성장군 출신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처음에 선임되었다가 이 백악관이 워낙 혼란하니까 군기를 잡기 위해서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트럼프가 긴급 투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악관 2인자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가 탄핵당할 지경에 놓이더라도 개의치 않겠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주변에 피력하고 있다고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18일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매티스 존 켈리가 트럼프에 질려서 머지않아서 집에 갈 거다. 갈 때는 그냥 안 가고 할 말 다 하고 갈 거다.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트럼프는 급속하게 고립될 거다. 제가 이 이야기 몇 번 했죠. 자, 폴리티코에 따르면 켈리 비서실장을 백악관 입지는 몇 달간의 변화를 겪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양반이 비서실장으로 왔을 때 이 쿠슈너와 이방카의 백악관 출입과 또 그들이 백악관의 비밀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보안 등급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주변에 함부로 아무나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8월 혼돈에 빠진 백악관에 입성한 이래 몽골이 권력을 견제하면서 정보 유출을 막는 군기반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기 몽골이라고 하면 한국에 몽골이 3인방이 있었듯이 백악관의 몽골이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베넌 같은 사람, 이방카 같은 사람, 쿠시너 같은 사람이지요. 트럼프한테 언제든지 접촉을 해서 이렇게 속닥거려서 방향을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켈리 실장이 이제는 트럼프와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서 이 웨스트윙, 백악관에 집무를 하는 공간을 이 드라마 웨스트윙 있죠.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데도 나오고요. 이 웨스트윙의 군기반장 역할을 더 이상 안 하고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폴리티코는 켈리 실장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 한 측근에게 트럼프가 탄핵에 이르게 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다가 그리 됐으니 그건 지 책임이니 탄핵되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이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리 실장을 경호하는 백악관 비밀 경호국 직원이 근무 시간 내에 백악관 내 행정동 건물인 아이젠하워 빌딩 체육관 밖에 서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건 뭔 말인가 하면 근무 시간에 웨스트 윙에 있는 게 아니라 체육관에 가서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이 뭐냐? 나도 모르겠다. 좀 있으면 갈 거니까 지 알아서 하다가 죽든가 말든가는 지가 결정해라. 그래서 백악관 관리들은 오전 늦은 시간 켈리 실장이 운동하는 것은 오전 늦은 시간이라면 보통 11시쯤이지요. 그 11시에 운동을 하고 있다. 그 바쁜 시간에. 웨스트 윙의 통제를 가하려는 자신의 노력이 패배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에다가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친 켈리는 임기 초반에 백악관의 기강을 잡으면서 트럼프의 강한 신임을 얻었는데 지난 12일 이 싱가포르 오찬에도 이렇게 확대 정상회의와 오찬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충동적인 성향을 가진 트럼프를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이기 시작하더니 지난번에 미국의 국무장관을 경질을 할 때 폼페이오가 되기 전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아프리카에 가서 설사 걸려 있는데 이 켈리가 전화를 해서 당신을 곧 자르려고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준 사람도 켈리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잘린 것을 알게 됐을 때 느끼는 충격과 그 여파가 얼마나 클지를 고민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틀림없이 그리 쫓아낼 건데 그러다가는 이거 큰일 난다 싶어서 틸러슨한테 사전에 기띔을 해줘서 일정을 단축하고 아프리카에 한참 다른 나라 대통령 만나고 있는데 미국에서 트럼프가 트윗으로 틸러슨 너 집에 가 이랬다면 이거는 아닌 거지요. 그래서 틸러슨이 망신을 당하지 않으려고 미국으로 이렇게 왔고 그 오는 와중에 트럼프가 결국 트윗으로 잘랐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다카라고 부르는 최근에 미국에서 난리가 난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이 부분 등 이민 문제의 대처를 놓고 너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트럼프하고 충돌도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켈리가 스스로를 재앙으로부터 미국을 구하는 구원자라고 묘사하면서 백악관 참모들에게 수차례 트럼프를 멍청이라고 불렀다고 MBC 방송국이 최근에 보도를 하면서 트럼프 켈리 불화설이 크게 퍼졌습니다. 트럼프는 자기를 멍청이라고 부른 틸러슨을 금방 잘랐지요. 그래서 아마 켈리도 조만간에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지금 이젠 마음의 준비를 다 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은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전에 두 사람이 심한 언쟁을 벌였고 켈리가 트럼프의 주한미군 전원 철수 명령을 제지했다고 그때도 보도를 했었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불법 이민자들 이 부모와 아이를 갈라놓는 거. 지금 이거는 이방카하고 멜라니아까지도 반대해서 트럼프가 물러났는데 이거를 이 무관용 잔혹한 정책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켈리 간에는 이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문제로 미국 전역이 시끄러워지니까 기자를 만나서 미국이 이민자 캠프가 되지 않겠다고 법 직행을 하겠다 하면서 이 여자 장관이죠.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을 백악관 기자회견에 불러서 세워놓고 아동이 격리되더라도 법을 집행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만 오늘 아침에 설거머니 물러났습니다. 자, 그래서 켈리는 트럼프와 그 주변 측근들의 이런 강경 기류의 부담을 느끼고요. 그래서 이 미국 정부의 고위 관리인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렇게 이민자들에게 너무 잔혹하게 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백악관 안에서 반대한다고 했는데 트럼프가 닐슨으로 하여금 이걸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켈리는 이제 마음은 떠났고요. 아마 그만둘 건데 이 사람 성격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어떤 폭로가 언론에 나올지 주목이 듭니다. 탄핵이 되더라도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가게 내버려 두라. 이게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한미훈련 중단 문제 등을 협의하러 곧 매티스 장관이 한국에 오는데요. 매티스가 중국이 지금 국제 질서 변화를 노리고 명나라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의 롤 모델인 것 같다. 명나라가 주변 중국의 이 속국들을 다 압박을 하고 침략을 하고 원정대를 보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매티스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좀 더 근육, 즉 힘에 의존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중국 주변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베이징에 굽신거릴 것을 시진핑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시진핑의 야심은 그런 지금 방식으로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매티스가요, 이 군인이지만은 쓰는 역사적인 표현이나 언급은 이 사람이 역사나 철학, 정치에 능통한 박사입니다. 매티스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켈리 비서실장, 그리고 틸러슨, 매티스 이렇게 3인방으로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 즉 무게감이 있고 비중이 있는 사람으로 손꼽히는 이면서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트럼프가 이끄는 이 미국의 지금 어지러운 백악관과 행정부의 내부에서 미국의 가치와 질서, 동맹관계를 지켜낼 몇 안 되는 사람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매티스가 중국이 과거 맹왕조의 영화를 재건하려고 주변국에게 조공 외교를 하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손자병법을 달달 외우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러면서 강하게 할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하지만은 수도성이라는 이름의 별명이 불릴 정도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개론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매티스가 지금 중국을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지금 한국에 와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 되어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 혼란을 디스섭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훈련 중단은 매티스가 한 게 아니라 폼페이오가 트럼프하고 둘이서 주도했고 이 상황에서 매티스는 한미 동맹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자청해서 한국으로 와서 이 고군분투하면서 중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주의가 참 문제가 있어요. 사람 같은 사람은 정치판을 이렇게 떠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장관이 돼도 그냥 오래 하지 않고 소신을 지키고 정리하려고 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만 미국의 정치판이나 행정부에서 오래 살아남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틸러슨 그만두고 여기에 이제 존 켈리도 그러고 매티스도 그런다면 트럼프는 아마 우왕좌왕 하다가 곳곳에서 폭탄을 심어놓고 그걸 터뜨려서 스스로 자멸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매티스와 켈리 두 사람은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